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최원아 리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문센터 최운합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토요일날 느림그룹 세미나에서 모임에서 사실 먼저 했던 내용이 조금 더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에 가면 국기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기가 뭡니까? 태권도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 무도관도 있고 수모 경기장도 있습니다. 일본 무도가 가라테가 아니라 가라테입니다. 원래 정확한 발음이. 가라는 그 길공자, 테는 손수 써서 가라테라고 합니다. 그건데 그거 말고 수모가 더 인기가 좋죠. 수모 경기장 옆에 가면은 크라브가 있습니다. 좋은 크라브. 크라브가 뭐죠? 클럽이죠. 클럽의 일본식 발음이 크라브입니다. 그걸 한자로 쓰면 구락부입니다. 구락부. 함께할 구자에 노래 부를 락자에 때에 구자 써서 함께 노래 부르는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 들으냐면은 그 일본 스모 경기장 요고쿠駅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크라브가 한 군데 유명한 데 있습니다. 한 80년인가 70년 된 크라브인데 한 3-4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그 여성분들 계시죠? 그 손님 상대한 여성분들 평균 연령이 74세예요. 그런데 거기 오는 손님들은 셀러리맨들 30대 40대 아저씨들이고요. 거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접대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평균 연령 74세. 제일 그 왕마마는 85세가 이렇습니다. 뭘 시켰더니 왕마마가 직접 챙겨주겠다고 이게 오봉에다가 양주하고 뭐 물세트하고 이게 들고 오는데 흔들흔들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제가 가가지고서 대신 들고 오겠다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옛날 거를 이렇게 고집을 많이 하죠. 시대에 빨리 변화하는 거를 캐치를 빨리 못하고 기존 거를 너무 고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발맞춰서 잘 움직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디 가서 박스 깔고 홈리스나 아니면 이런 식의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34살 먹은 친구가 이제 회사를 관둬서 밖에서 나와서 이거 활동했다가 또 회사를 간다고 취직하려고 보면 자기도 이제 연령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5학년 몇 반인데 내일 모레 60인데 갈 데가 없는 거죠. 허나 그 세상의 트렌드를 잘 잡아서 그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엑스토에 대한 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라는 거를 지금부터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탈중앙화 시대 이런 말 많이 쓰죠. 탈중앙화. 용어 및 개념 정립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만 브러더스 이게 뭡니까? 2008년 금융위기로 나온 그 세계 위기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달러가 그동안 모든 세계를 제패했는데 중국의 위안화가 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커지면서 중국이 CBDC라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중앙화폐 디지털 화폐 이런 거를 중국이 막 출시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과거의 영광을 찾아서 1대1로 아시죠? 그래서 1대1로의 그 과거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 근간이 중국의 그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 중앙은행. 그래서 세계 각국의 나라들 현재 195개국이 있는데 현재 참가국이 2030년까지 이 중국이 예상하는 게 129개국이 참가 예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을 이들이 잡아오겠다. 라는 그 사건의 계기가 된 게 2008년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쇼크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이렇게 생겨서 등장한 말들이 있습니다. 웹 3.0, 블록체인, 탈중앙화, 비트코인, 알트코인, NFT, DEX 등등등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웹 3.0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죠. 블록체인 오늘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또 탈중앙화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렇게 나와 있죠. 배고기 사장님,
비트코인, 알트코인 뭡니까 차이점이? 글쎄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온 메인넷으로 처음에 나온 거고요. 예. 알트코인은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따라서 코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이 2008년 금융위기로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고요. 알트코인은 그 후에 나온 블록체인 1세대가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 2세대가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이 왜 알트코인이냐면 영어로 얼터너티브가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트 말고 그 다음이 이제 얼터너티브 코인이라 해서 그걸 줄여서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 키보드에도 알트키가 있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알트코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NFT는 뭡니까?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 해서 디지털 등기부등본이에요. 디지털 등기부등본. 어떤 가상자산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유 증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DEX라는 것은 Decentralized Exchange라 해서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업비트나 빗썸은 뭡니까? 중앙화 거래소죠. 그래서 CEX라 그러죠. 그러나 DEX, 우리가 10월달에 X2가 상장을 하는데 우리는 당장 DEX에다가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10월달에. 그 후에 업비트나 아니면 빗썸이나 아니면 세계의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상장을 하는 그 단계에 갈 예정입니다. DEX가 탈중앙화 거래소죠. 이렇게 기본 개념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위기로 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중앙화 통제 문제점이 대두됐고 금융거래 투명성이 강조가 됐고 디지털 화폐가 탄생이 됐고 중개자 없는 은행이나 정부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나왔습니다. 왜? 정부가 관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터지고 신용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또 파생 상품까지 만들었는데 상환이 안 되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이 터진 거 오만 나라에서 남아메리카에서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각국들이 환율에 대한 피해를 엄청 입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모순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기존의 정부와 금융권의 규제 밖에 있는 우리 탈중앙화 화폐 비트코인이 탄생했고 비트코인은 그 스마트 계약이라고 좀 이따 설명드릴 스마트 계약이라고 이런 기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래서 제2 블록체인에서 알트코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자, 웹 지금 3.0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웹 1.0부터 2.0, 3.0 시대. 웹 1.0 시대는 우리 처음에 넷스케이프가 처음에 나왔었죠. 웹 브라우저가. 그리고 검색 사이트는 야후가 됐었습니다. 웹 2.0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위키백과 이런 게 지금 웹 2.0이죠. 현재 이 시대입니다. 웹 3.0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벌써 세계의 각국 정부라든지 금융기관들은 웹 3.0 시대를 엄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읽기만 가능했죠. 웹 1.0 시대. 웹 2.0 시대는 읽기, 쓰기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유튜버들이 쓰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자기 쓰기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에 글로벌하게 참여를 많이 하고 전 세계 커뮤니티를 나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웹 3.0 소유까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NFT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라 했죠. 소유, 자기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웹 2.0 시대 문제점이 뭡니까? 기업이 대부분 독점을 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우리 주소, 별 정보를 다 줘요. 그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 다음에 한국의 다음, 네이버, 별 주민등록번호부터 별 정보를 다 주는데 무슨 사고 생기면 우리한테 책임을 물지를 않죠. 우리한테 어떤 책임을 안 져주죠. 그 동의하냐 이런 데 체크만 하게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참여자한테 수익을 배분시켜줘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웹 3.0 시대. 아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소비자 커뮤니티들이 세계 각 소비자들이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소유까지 되고 수익까지 보상받는. 그래서 웹 2.0 시대에 어떤 공룡기업들의 빅데이터가 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보상받는 게 하나도 없고 해킹 당했어도 우리는 보상을 못 받죠. 좀 재수없는 그런 거죠. 구글 같은 게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유난히 비싸게 받고
고쳐야 될 문제죠. 그러나 웹 3.0 시대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배우기 전에 블록체인 간단하게 말씀. 블록체인 이제 그 원장을 기계하면서 블록을 만들어가는 체인은 같이 블록을 엮어가는 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80인데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헷갈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길동이 엄마, 영철이 엄마, 창수 엄마 등등등 엄마들이 모여서 개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모임을. 자, 길동이 엄마 노트 공책 있고 영철이 엄마 공책, 창수 엄마 공책, 기타 엄마들의 공책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모임 가서 전달 이월된 금액이 500만 원씩 쭉 적혀 있겠죠. 그리고 3월 1일 날 길동이 엄마가 10만 원 납부하고 영철이 엄마 10만 원 납부하고 창수 엄마 10만 원 납부하고 등등등 10만 원 납부하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내 장부, 길동이 엄마 장부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300만 원 타먹습니다. 길동이 엄마가. 영철이 엄마가 타먹었다 길동이 엄마 적어놓고 창수 엄마가 또 길동이 엄마 타먹었다 이렇게 적고 다른 모든 엄마들도 다 적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엮어 놓습니다. 그래서 넘버링까지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우리 코인 업계에서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엮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 영철이 엄마 이 장을 뜯어버렸어요. 뜯어가지고서 새로운 종을 끼워놓고 여기 10만 원 자기 뭐 20만 원 냈다고 이상하게 사기치는 뭐 이런 걸 막으려고 이렇게 체인으로 엮어서 다른 거 못 끼워놓게 그리고 여기 넘버링까지 해서 해시값을 내는 겁니다. 절대 사기 못 치죠. 이런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다가 좋은 기술들을 얹히게끔 이렇게 투명하게 플러스 투명하게 하는 이 기술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 2008년도에 비로소 나온 거지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암호, 독일의 암호나 영국의 암호를 풀라고 암호학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이.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블록체인이 이런 컨셉이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아시면은 오늘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자, 탈중앙화, 금융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중앙화. 지금은 은행이 가운데 껴있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가운데 껴있죠. 탈중앙화 없습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은행이 없어요. 우리 개인끼리 저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2P라고 하죠. 피어 투 피어. 그 다음에 중앙화, 법정화폐, 피아트머니인데 법정화폐가 각국의 법정화폐가 가지고 연결돼서 예금도 하고 뭐 대출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렇죠. 이게 현재는 가상화폐,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 이런 데를 통해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CFI 뭐 이것도 중앙하긴 중앙한데 가상자산을 통해서 가는 현재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는 DeFi가 있습니다. 현재 DeFi 유니수합이라든지 무슨 수합이라든지 뭐 스시 수합이라든지 이런 그 DeFi 세상들이 해외에는 펼쳐지고 있고 그 세상이 의외로 시장이 큽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DeFi 시장이 앞으로는 발달이 되죠. 그래서 현재 각국의 법정화폐, 피아트머니가 중국의 위안화나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를 지금 기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 이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엑스토 같은 비트코인 같은 알트코인, 이더 같은 이런 코인들이 세계를 모든 커뮤니티에서 그런 달러보다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정상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가 낙후돼서 혹은 자기 신용이 안 좋아서 그 인구가 세계 몇십억 명인지 모르겠지만 17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쓸어 담으려고 중국 위안화가 CBDC 아까 말씀드렸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요거를 위시로 해서 주로 동남아시아권, 주로 아프리카권 이 사람들을 지금 1대1로에 참가시켜서 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탈중앙화 세상은 현재 세상이죠.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은행이 꿈꾸는 세상,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P2P 중앙기관이, 정부기관이 은행이 필요 없는 이런 내용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인과 토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게 코인이죠.
그 다음에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차용한 게 토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엑스토는 토큰이겠죠. 당장 토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1세대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2세대고 블록체인 3세대는 EOS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1세대, 2세대, 3세대 어디가 좋다 말다 이런 얘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대상 그 역사적인 순서상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알트 이더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비트코인은 과거 기록만 해서 과거 기록만 블록체인상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환경에 ERC20 환경이죠. 우리 그 플랫폼이 ERC20이라고 하는데 ERC20 환경에서 나온 그 이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근본적인 차이점은 스마트 계약을 저 블록체인에 얹혀놓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얹혀놔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을 얹혀놓는 이유는 뭐냐? 과거 기록뿐만 아니라 향후 일어날 모든 계약, 거래 이런 것들도 모든 걸 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우리 코딩 뭐 학원 배우러 간다죠. 코딩 학원 가서 코딩 배운다죠. 다 코딩화 시켜서 거기다가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우리 엑스토 같은 거 끼워 넣기만 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계약들을 저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스마트하게 계약을 이뤄주게끔 하는 이런 그 아주 그 뛰어난 그 기능의 ERC20 환경에 이더리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RC20 환경에서 모든 토큰들, 블록체인 기본 메인 네트워크가 없는 그런 그런 토큰들이 여기 ERC20 환경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늦어지니까 블록체인 3세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ERC20 환경에서 뭘 원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코인과 토큰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걸 아셔야지 엑스토를 우리 그 신규 회원분들한테 혹은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해를 잘 하시고 저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인 생태계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거는 이더리움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알트코인,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 들어간 개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록, 정적인 이동이죠. A한테 B에서 A로부터 B, C로부터 D 이런 간단한 내용만 들어가는데 우리 이더리움 환경은 A로부터 B, C로부터 D가 모두 D 앱이나 NFT나 FT나 이런 거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향후에 일어날 것까지 자세하게 그 프로그래밍화돼서 내가 끼워 넣기만 하면 이렇게 계약이 자동화, 강제화 되게 돼 있습니다. 저기 D 앱이라는 것은 우리 애플리케이션 그 스마트폰에 많이들 깔고 계시죠? D 앱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 앱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어디에 없는 탈중앙화 앱이에요. 우리 또 앱을 깔면은 뭐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그것도 중앙화된 거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근데 D 앱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앱이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이더리움 환경이나 다른 또 제3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앞으로 향후 많이 나올 예정인데 이게 다 D 앱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앱이라는 얘기입니다. NFT 말씀드렸고 FT는 이제 대체 가능한 저기 펀저블 토큰이죠. 대체 가능. 아까 NFT는 디지털 등기부등본인데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코인 분류 1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 환경이 많은 토큰이나 코인들이 들어와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과부하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레이어 2 코인으로 지금 뭐 간다는데 굳이 이 레이어 1, 레이어 2 이 밖에서 이런 거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걸 알아야지 또 대응이 되실 테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어떤 그 식당이 소개가 됐어요. 식당이 소개돼서 손님들이, 고객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자, 그럼 그 식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 회전 속도가 느리고 손님들이 막 그냥 음식 기다리는데 짜증내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 A가 별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손님은 글로 보내죠.
그 회전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레이어 1이라는 게 블록체인 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여기 처음에 레이어 1이었는데 레이어 2가 그런 레이어 1에 있는 거에서 별관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식당의 원점이 원체에 막혀서 별관을 만들어서 이걸 보완을 한다. 라는 그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우리 빵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면은 1층에서 뭐 빵 반죽하고 뭐하고 포장까지 다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그냥 맥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2층에다가 포장하고 뭐 라벨 붙이는 것은 2층에다 만들어 놓으면은 1층하고 2층에 그 뭐죠? 음식 날르는 엘리베이터 그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2층을 보완하면서 1층의 빵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작년에 그 레이어 1에 이건 주로 그 메인 블록이 가지고 있는 메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게 코인이 레이어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저기 솔라나 뭐 플레이트는 우리 저기 뭐야 카톡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발란체는 JP 모건이라는 그 자산운용사 혹은 은행 이 회사에서 연합하는 그 아발란체 재단하고 하는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쪽이 메인넷이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아까 그 빵 공장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식당에서 원점이 원체 분비니까 레이어 2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 코인이 불장이죠. 또 이럴 때 추격 매수하면 또 물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8,600만 원까지 올랐네. 언젠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좀 로또 대신에 조금씩 사라고 모험하지 않는 선에서. 자 그거 안 사셨더라도 혹은 지금 추격 매수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이미 늦으신 건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엑스토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분류 2가 있습니다. 자 플랫폼 코인 참 복잡하죠. 우리가 그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게 플랫폼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저 우리 코인 세계에서도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칼다노, 트론이나 뭐 폴카다 이런 것들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토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이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게임, 콘텐츠, 데이터.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뭐 주식이나 채권 대신 암호화폐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성격이 많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아주 중요하죠. 왜? 지금 달러나 위안화, 유로 이런 거로 결제하는 것보다 이 덱스 탈중앙화 시대에서는 어느 한 나라의 국가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원화 가지고 입금해서 업비트나 비썸에 코인을 사고 이렇지만은 해외 거래소는 다 저기 USDT, 테더나 다이나 테라, 뭐 테라는 지금 망했는데 USDC, BUS,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런 거 가지고서 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코인, 이거는 뭐 개인정보 중요한 익명성 암호화폐고요. 자, 엑스터 토큰이 향후로 예상되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이 엑스터 토큰 가지고서 유틸리티 토큰처럼 이래저래 사용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있는데 우리는 이 증권형 토큰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물론 당장에 엑스터를 발행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그 엑스터 토큰은 1달러가 10달러 되고 100달러 되고 1000달러 될 수도 있는데 제2의 엑스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 자체의 법정 화폐에 버금가는 USDT 같은 그런 안정된 코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지금 1달러가 10달러, 100달러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이쪽 증권형 토큰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념이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계의 그 메가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고 이 동서남북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손님들이나 우리 주위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메가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자산이 토큰화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산이 토큰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뭐 우리 그 한우 있죠. 한우. 송아지 때부터 그거를 조각조각 해서 투자를 합니다.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투자를 해. 송아지 때부터. 그 다음에 와인. 저기 포도밭에서부터 투자를 해요.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지분에 맞게끔 내가 나중에 수익을 배당받는 거죠. 강남에 가면 있습니다. 현재.
뭐 건물을 조각 투자를 했어요. 강남에 예를 들어서 몇백억짜리 건물을 내가 그걸 한 번에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를 수만 개를 쪼개서 토큰화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강남에도 있고 세계적으로는 그 움직임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조각화시켜서 토큰화 시켜서 판매를 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자산 세계 넘버원의 자산 운용사인데 블랙록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이 블랙록이 자산 자기가 운영하는 돈이 회사가 운영하는 돈이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 9조 달러면 한국 돈은 1경 배우기 사장님. 미국의 한 해 예산이 얼마죠?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8조 달러입니다. 8조 달러. 9조 달러. 8조 달러면 9천조 장돈으로 9조 달러. 1경이 넘습니다. 이 예산. 이런 회사는 한 나라를 막 날리고 이러는 거 쉬워요. 물론 여기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시대는 금융자산 토큰화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 1월 10일 날 BTF 현물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을 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죠. 미국의 그 SEC라는 그 증권거래소에다가 이 사람이 막 푸시를 해가지고서 그거를 현물해서 비트코인 ETF 불장을 가고 있죠. 자, 올해 5월달에 이더리움도 이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이더리움도 ETF 현물 승인을 할 예정이랍니다. 올해 5월달에. 그래서 막 ETF 이더리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모든 앞으로의 세상은 자산 토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자산 토큰화. 그런데 자산 토큰화는 STO가 RWA 좀 복잡한데 STO가 RWA인데 STO는 거래소를 통해서 자산 토큰화해서 그거를 거래에 참여하는 게 그거고 RWA는 그야말로 탈중앙화. 거래소 필요 없이 모든 자산을 실물 자산화시켜서 시장에 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화 자산 토큰화인데 중앙화되어 있는 것은 STO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 토큰화인데 중앙화되지 않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은 RW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화를 통해서 가는 시장은 지금 2030년 예상하기로 한국입니다. 여기 왼쪽에 2030년에 367조 시장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없는 한국의 은행과 증권회사가 이 STO, 세큐리티 토큰 오퍼닝인데, 세큐리티는 증권입니다. 이 시장에다 그렇게 지금 TF팀 꾸려가지고 엄청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게 각 금융회사와 뭐 증권회사, 은행 이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그거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엄청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앙화 세계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구자를 틀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조직, 커뮤니티만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죠. 아까 17억 명 구자조차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 그래서 아까 레리 핑크 회장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쪽 시장이 2030년에 16.1조 달러 한국 돈으로 2경 가량 되는 그 시장이 될 거다 라고 움직이는 게 이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입니다. 리얼 월드 에셋 이쪽으로 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증권화, 자산 토큰화, 이거는 그 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STO,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RWA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프라이빗이라는 얘기는 개인적인 뭐 이런 거죠.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만 주어지는, 내 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제공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 이거가 개념은 비슷한데 거래소를 통하냐 안 통하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그 다음에 STO는 CFI라고 할 수 있고 RWA는 DeFi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탈중앙화. 그 다음에 STO는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받고 RWA는 규제를 받지 않고 이런 세상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얘기했던 거고 그 시장이 2030년도에 2경이나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예금, 현금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일용품,
주식, 탄소배출권, 부동산, 채권, 미술품 이런 거를 다 조각화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토큰화 시켜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상에다가 얹혀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코딩만 그냥 만들어 우리가 얹히기만 하면은 이걸 해서 세계는 글로벌하게 탈중앙하게 거래되고, 내 글로벌 탈중앙화 거래가 좋냐 하면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려면 스위프트 코드 은행 가면 뭐 송금 의뢰해서 쓰면 스위프트 코드 쓰고 뭐 쓰고 하면은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그 꼴랑 뭐 몇백만 원 보내는데, 꼴랑 몇천만 원 보내는데 그렇게 걸리는데, 요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세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RWA 세상이고 STO의 세상인데, STO의 세상은 거래소를 통하는 거고. 자, 자산 토큰화 시대, RWA 시대가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에 올해 지금에서 엑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 프리월릿 다 지갑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물 기반. 여기 여러분들은 뭐 1달러가 됐던 혹은 10,000달러가 됐던 10만 달러가 됐든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게 기반이 된 엑스토. 그래서 실물 자산, 달러를 기반으로 한 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RWA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쪽으로 가서 우리 나름의 조직 커뮤니티가 넓어지면 이렇게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나 이렇게 쇼핑이나 부동산이나 스포츠나 뭐 병원이나 이런 거를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우리 그 코인 상장했다든지 뭐 코인을 한다든지 할 때 듣보잡이 많았죠. 정말 듣보잡이 많으면 뭐 메디칼 코인이다 무슨 코인이다 뭐 커피 코인이다 무슨 코인이다 만드는데 실제로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상장시켜 놓고 비상장 시기에 지들이 다 그 개수 물량 확보해놓고 상장 시기에는 개미들이 들어왔을 때 개미 이미 늦었죠. 그리고 지들은 튀어버리고, 그러면 상장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 다 늦어버리죠. 그때는 쫄딱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코인 패턴이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안 좋은 시각과 그런 그 인식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웹 3.0 시대, 탈중앙화 시대, 블록체인 시대, 이 세상에서 레리 핑크 회장처럼 RWA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엑스토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라는 개념 때문에 엑스가 이렇게 앞으로 유명하게 될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P2P를 하죠.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엑스토 가지고서 P2P가 됐던 아니면 자체 거래소가 됐던, 글로벌하게 넘의 거래소가 됐던, 우리 10월달에 상장 예정인 덱스죠. 탈중앙 거래소가 됐던, 이렇게 해서 거래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회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눠보니 향후에는 자체 거래소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체 거래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커뮤니티의 그 파워를 키우고, 우리 자체의 어떤 그 내부에 봤을 때 저 듣보잡이 아니다라는 우리 자체가 키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열정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탈중앙화를 위해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디파이 시장,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이 디파이 시장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토큰이나 코인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냅니다. 거기에 이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TVL이라고 하죠. 저기 토탈 밸류 락트, TVL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치금이죠. 이 예치금이 2017년부터 점점 늘어서 2021년 7월에는 저렇게 100억 달러가량 됐습니다. 디파이 예치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최근에 24년도에 보니까 저기 맨 그때 B 76.365B, B는 빌리언이죠. 10억. 5.5조 하니까 760억 달러 정도의 그 아까 100억 달러보다 약 7배 이상이 늘어났죠. 그게 지금 디파이 예치금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토를 통해서 탈중앙화 시대를 가는 거고, 탈중앙화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는 이렇게 예치금이 7배나 늘어나는 불가능한 내년에는 확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를 여기에 맞춰서 꼭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SPX 다오, 또 다오는 또 뭐냐? 다오가 뭡니까? 배우기잖아요.
저는 한 사람만 싸고 다친데 또 때리고. 다오는 그렇습니다.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서 탈중앙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탈중앙화. 아까 화폐도 토큰도 조직도 다 탈중앙화라는 그거죠. 자, 우리 SPS 코리아, SPS 글로벌 탈중앙화 조직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이 금융결제위원회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중앙화 조직이고, 현재 뭐 싱가포르 조직에서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조직은 저런 탈중앙화 조직. 여기를 더 우리가 더 살찌워야 되고, 더 이 홍보를 해서 넥스토를 출시해서 우리 사방에 알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죠. 지갑을 만든다든지 뭘 한다든지 공부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분들 만나실 때 설명을 잘 하시고 이러시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소개 및 판매에 열정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금융상품을 파는데 100개 파는 사람이 있고 1개 파는 사람이 있고 10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과거 일본 가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상품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봤더니 1등은 100개 파는데 꼴등은 제로도 있더라고요. 제로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 커뮤니티 우리가 이 아까 SPS 다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소식을 살찌우고 해외 홍보하고 글로벌하게 우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열정이 가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PS 다오 우리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시키고 발전해야 됩니다. 탈중앙화 조직이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투명하게 정해진 규칙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우리 조직을 키우는데 목표 달성을 하는데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협동조합. 사실 이 취지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적어져 두레예요. 두레. 우리 그 조상님들이 가져오신 그 두레입니다. 여기는 뭐냐? 개방적인 제도고 민주적인 관리를 하고 경제적인 참여도 가능하고 조합원들이 소비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우리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들, 우리 회원들 간의 협동 잘 해야 되죠. 지역사회 또 공연도 하고 공헌도 하고 있죠. 우리 덕담 재단을 통해서 SPS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S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PS 다오라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발생 기원이 됐던 그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토피아,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1400년도에 나왔던 책이죠. 유토피아는 뭐냐면 어디에도 없는 세상. 이런 게 유토피아의 뜻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세상. 그래서 이거를 해서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막스 레닌을 통해서 나왔던 건데 어디에도 없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조직을 우리가 SPS가 만들어 보자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있고 그랬더니 저기 SPS 토피아에서 유토피아에서 저기 요즘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죠. 클린토피아 세탁소 가면 스킨토피아 이제 그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세탁소. 그 다음에 강변여행 가니까 지금 유령 나올 것 같은 큰 건물 있죠? 테크노피아 망해버렸죠. 그거를 우리 SPS 토피아를 잘 활용을 해서 SPS 다오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환경 여러분들 다 만드셨죠? 업비트 만드셨습니까? 네. 바이낸스 만드셨습니까? 이 거래소 지갑이죠. 이거는 D파이가 아니라 C파입니다. Centralized Finance. 중앙 거래소가 있는 지금 한국은 원화를 꼭 넣어야지만이 뭘 만들 수 있는 지갑을 만들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이낸스, 홍콩의 본사죠.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미국의 본사 코인베이스 이런 데는 C파이죠. 중앙 거래소가 있는 것. 주민등록번호 제공하고 뭐 얼굴 막 찍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이게 C파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타마스크 여기는 그 자기 주민등록번호 얼굴 찍고 이런 거 필요 없죠. 만드셔 보니까 이게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그 엑스토랑 지갑 주소만 연결하면은 많은 정보 제공 안 하죠.
이런 그 탈중앙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코인 거래, 토큰 거래를 가볍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빨리 설치하고 만드셔서 엑스토 고기랑 연결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엑스토 지갑에 메타마스크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정을 가지겠습니다. 탈중앙거래소 덱스죠. 오늘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조직도 나왔고 뭐 거래소도 나왔고. 덱스는 또 뭐냐? D는 무조건 디센트럴라이즈돼요. 디센트럴라이즈드, X는 익스체인지, 거래라는 얘기죠. 거래.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가 덱스입니다. 24년 10월에 우리가 상장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메인넷. 회장님이 지난주에 그 우리 TF팀 해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메인넷을 또 지금 우리 개발자 연봉이 뭐 3억이니 4억이 이런 사람들이 14명이라고 하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개발자가 연봉 3억 주는 개발자가 뭐 4명이라는데, 우리 SBS 글로벌은 그런 개발자가 14명인데 연봉이 3, 4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놀리는 게 아까워서 메인넷을 지금 개발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의 거래소가 아니라 우리 자체 거래소도 만들고 그 전에 우리 메인넷, 이더리움 같은, ERC20 같은 그런 메인넷을 우리도 SBS 메인넷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유저 확대를 100만 명 이상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프리월릿의 실물자산 RW 달러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저를 확대하기가 우리가 용이해지는 겁니다. 걷다가 밑에 머니레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배우기 사장님 머니레고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고는 뭔지 아시죠? 레고블록. 우리 어린애들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분 잘 알고 손주분들도 계시고 뭐 다시 분도 계시는데 우리 레고 막 이렇게 끼워놓고 막 이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끼워놓죠. 이래저래. 그런 것처럼 머니레고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은행 필요 없고 금융감독은 필요 없고 그거를 금융상품을 만든 주체자가 이렇게 저렇게 멋대로 마음대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머니레고입니다. 자, 엑스토. 우리가 해피 상품을 중지인가요? 다른 방식으로 엑스토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끔 돼 있죠. 6월 달부터인가.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3, 6, 12개월짜리의 해피 플랜 이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해피 말고 향후에는 다른 금융상품을 FX 기반으로 한 프리월릿을 기반으로 한 다른 상품을 우리 금융상품을 레고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뭐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서 블록체인 상에다가 얹혀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RWA 시장에 메리 핑크 회장이 얘기했던 그 시장이 크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머니레고. 그래서 머니레고입니다. 제가 너무 괴롭혔나요? 그래서 엑스토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 참여한 회원들 혹은 앞으로 참여할 신규 회원분들 우리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거를 글로벌하게 시장도 커지고 유용성도 더 커지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엑스토가 발전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토는 SBS 다오.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조직을 크게 만드는 거죠. 우리 신천지 지난번에 대구 공선운동장인가 10만 조직이 가서 신청서 내니까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거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100만인이 우리가 몰고 들어가면 잠실 혹은 고척 돈무장 뭐 거기 그 사람들이 뭐 안 써줄 일도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서 그런 SBS 다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오의 근간은 엑스토가 확대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등 지사, 뭐 현재 1등인데 1등 지사 서울지사가 엑스토 조기 판매 확도를 해서 더욱더 1등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언제나처럼 구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등 지사 하면은 서울지사 하고 서울지사 3번 하고 마치라.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이뤄들고 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1등 지사! 서울지사! 서울지사!